제가 구강 건조증의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수능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능날인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수능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전부 시험 잘 보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이 찾아오면 저는 항상 립밤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날씨가 너무 건조해졌어요. 그에 따라서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더 심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입안이 마르는 증상을 우리는 구강 건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심해지면 입술도 트고 갈라지면 또 피가 나기도 하고요. 입술 끝부분에 염증이 생겨도 피가 나죠. 그리고 혀도 너무 마르면 갈라지고요. 또 갈라진 틈 사이로 자극을 받게 되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틀니를 사용하시거나 보철물이 많으신 분들은 그 틀니 밑부분에 닿는 잇몸이 굉장히 아프게 되고 상처가 나기도 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감을 많이 주게 되는 구강 건조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 등을 저 치통령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강 건조증은 입안이 바짝 마르고 갈라지는 질환으로 실제 침 분비량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입안의 건조감을 말합니다. 제가 구강 건조증의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구강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가장자리가 갈라지고 염증이 빈번하게 생긴다. 침의 양이 적고 말을 하는데 입술 옆에 거품도 자주 생기고 그냥은 밥을 넘기기 힘들어서 국물 없이는 밥을 먹기가 힘들고 잘 관리를 하는데도 충치가 많고 치주염의 정도가 심하고 혀의 백태도 심하다. 그리고 입안에 궤양이 자주 생기고 곰팡이 감염도 자주 발생한다. 구강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강 건조증이 지속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입이 마르면 혀도 갈라지기가 쉬운데요. 이 갈라진 틈 사이로 세균의 감염이 잘 돼서 캔디다증이라고 하는 곰팡이균의 감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혀가 타는 듯한 자결감이나 맵거나 신 자극적인 음식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구강 궤양도 자주 생기게 되고요. 침은 자정작용을 통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세균의 활동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침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레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치아의 여러 군데에 다발성으로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나 앞니의 잇몸 경계부 등에 잘 썩지 않는 부위도 충치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 염증도 전체적으로 심해지기도 하고요. 입이 마르니까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어지고 말하기도 어려워지죠. 혀와 구강 점막들이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입이 마를수록 입냄새가 심해지기도 하고요. 혀가 마르면서 입맛이 없고 미각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틀니와 닿는 잇몸이 아프고 염증이 잘 생겨요. 그럼 이 구강 건조증은 왜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는 구강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항상 등장하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이뇨작용도 있고 알코올 성분 자체가 휘발성이 있으니까 입을 계속 마르게 하죠. 그리고 커피나 차의 카페인 성분도 구강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신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이나 빈혈, 당뇨병, 영양소의 결핍, 폐경이나 노화 등의 전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40대의 중년 여성에서 잘 발생하는 쇼그렌 증후군은 침샘과 눈물샘을 파괴해서 침의 분비량을 줄이고요. 당뇨와 요붕증 같은 수분을 계속 배출시키는 질환과 C형 간염과 HIV 바이러스의 감염, 침샘에 염증이 생기고 붓는 타액선염의 이완이 되는 경우에도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강암이라던가 얼굴과 목 부분, 두경부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난 후에도 침샘이 파괴돼서 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울증에 드시는 항우울제나 또 콧물이나 알러지약으로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멀미약, 진정제, 수면제, 고혈압약, 근위환제 등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 구호흡이 습관이신 분들은 당연히 입으로 계속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입이 말라 있겠죠. 지난 영상인 구호흡 편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섯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증,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치맥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긴장을 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강 건조증
건조증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공타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드라이문트, 제로바 스프레이 등의 인공타액을 사용할 수 있고요. 드라이문트는 자기 전에 한번 적용해 주시고요. 제로바 스프레이는 입안이 마를 때 수시로 사용해 주시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매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건데요. 필로카핀계의 약물로 대표적인 필로겐, 살라겐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은 천식이나 녹내장,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니까요. 전문의와 상담 후에 꼭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일리멜츠라는 잇몸에 붙이는 캔디가 있어요. 이 캔디를 붙이면은 몇 시간 동안 침이 분비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는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입을 자주 헹궈내 주시고요. 주무실 때는 가습기를 꼭 틀고 주무시고, 저처럼 평소에 립밤을 자주 발라서 건조한 입술을 관리해 주시고, 술, 담배, 커피, 카페인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일리톨 껌 등의 무설탕 껌을 씹어주는 것도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촉진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씹으시면 턱관절과 턱 근육에 무리가 되니까요. 턱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조증은 치과의 여러 분과 중에서도 구강내과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구강 건조증이 의심이 되신다면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강 건조증은 다발성의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충치 검진도 꼭 자주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구강 건조증에 대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